네,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수익률을 극대화해보는 시간이죠. 자, 한번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전일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최근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지난주에는 굉장히 좀 강했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보시면 뭐 현대 자동차라든지 화학주, 그다음에 지금 케이카 같은 중고차 판매하는 이제 기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특징적인 부분들은 주도주는 좀 쉬고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오는 장세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먼저 첫 번째 종목 현대차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라는 거죠. 1월에서 11월까지 판매 대수가 151만 대고 150만 대 넘은 게 이제 사상 최대인데 아직까지 한 달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판매량을 기록했다라는 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지난주 흐름은 미국 업종,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의 흐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기차의 어떤 흐름도 지금 호재거리가 좀 있다라는 측면이 아무래도 이제 박스권에 대한 돌파 가능성도 좀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이죠. LG화학 한번 좀 보겠습니다. 6% 넘는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오시밀러 젤렌카가 국내 허가가 좀 떨어졌다라는 건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죠.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주에 뭐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,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경기 민감주의 어떤 반등,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전 사업부에 있어서 약간 기대감 요인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급등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바닥 확인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로 하나솔루션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솔루션을 좀 보시도록 하면 첨단 제도 생산 세액공제 요거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고요. 그다음에 뉴욕 증시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.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주, 특히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인페이지 에너지나 솔라이치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좀 호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입니다. 근데 이제 장중에 16%까지 올랐는데 윗꼬리가 좀 길게 생겼기 때문에 매물 부담은 단기적으로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K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에서도 지금 카바나라든지 카맥스 같은 종목들, 그러니까 중고차 판매업을 하는 기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.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성장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K카의 어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했는데 이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된 모습. 그다음에 작년에 굉장히 6% 가까운 고배당을 좀 줬습니다. 그래서 올해도 지금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들은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이런 케이카 같은 업종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건 앞으로의 어떤 시장 흐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케이카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대감도 좀 높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개장 전 체크 포인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1호 조각 투자 지금 미술품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첫 청약이 좀 게시가 될 것 같은데 열매 컴퍼니에서 진행하는 호박이라는 제품 그 작품이에요. 근데 이제 요 지금 조각 투자 때문에 그 전에 사실상 STO 관련주라든지 이런 어떤 관련 업종들이 좀 많이 흐름이 좀 좋았거든요.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오늘 굉장히 큰 호재로서 추가 급등 기대감보다는 약간 매물 부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면밀히 잘 좀 살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죠.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거래가 정지됩니다.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이제 피흡수 합병이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2017년도 상장 이후에 역사 속으로 좀 사라지게 됐습니다. 근데 이제 합병을 한 이후에는 1월 12일 날 거래가 좀 재개가 되는데요. 일단은 이 부분들 과연 어떤 흐름을 앞으로 좀 제약바이오 업종이나 셀트리온 그룹지에 작용을 하게 될지는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IT센의 12 전환 물량이 오늘 120만 주 정도 좀 출회가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STO 관련주다 보니까 그동안에 상승도 상당히 좀 많이 했었고 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고점 자리에서 매물 부담으로 좀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오늘장 공략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해운 쪽이랑 자동차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운 쪽은 사실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이 좀 탄력적일 수 있는데요. 중요한 부분은 지금 예멘 후티 반군이 지금 홍해 쪽에서 선박을 좀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죠. 그래서 지금 글로벌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를 지금 좀 기피하고 있다.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물류 대란이 좀 있을 수 있다. 이것도 시장에서는 약간 호재거리가 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최근에 유가 하락이나 운임 상승 이런 것들도 긍정
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동차는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이슈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되는데요. 저는 여기서 모트렉스를 한번 오늘 국장 공략주로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인포테인먼트 산업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기업인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2022년도 1월에 기아차 PVB 지금 공급 업체로 선정이 좀 됐습니다. 목적 기반 차량 제조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기아차가 CES에서 PVB 지금 제품을 3종을 좀 공개한다고 합니다. 그럼 결국에는 PVB 관련주 중에서는 모트렉스가 상당히 좀 대장급의 어떤 흐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밸류 부담도 크진 않고 오히려 재료가 있는 것들은 급등 가능성이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모트렉스의 주가 위치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. 여기서 덧붙여서 전진 건설 로봇 자회사죠. 북미 매출이 한 50% 정도 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주에 건설기계 업종에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는데 동사에도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목표치는 17,000원, 손절가를 14,000원 잡고 보신다면 단기뿐만 아니라 조금 수익 관점에서 봤을 때도 모트렉스의 자리는 매력적이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. 오늘 시청자분들 성투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홍익진이었습니다.